오늘부터 경금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금은 커다란 무쇠덩어리를 상징을 하죠. 이 경자에 경금의 경자를 파전을 하게 되면 집 안에서, 즉 광 안에서 사람이 절구질하는 그런 모습을 파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곡식을 걷어들여서 알곡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은, 즉 경은 이미 성숙해진 만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변화와 변혁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만물의 기운이 팽창해서 수축으로 바뀌는 것, 즉 숙살지기를 의미한다. 견고하게 수렴해서 열매가 머문다. 그 다음에 생명의 완성을 촉진시킨다.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산을 하고 또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개혁하는 과정을 따르고 통제하는 그런 기상을 나타내는 것이 경금이다. 경금은 강건한 창검의 비유를 할 수가 있다. 강건한 창검에 비유돼서 숙사라는 엄숙한 기운이 양간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체로서는 뭐에 해당하느냐? 폐나 대장 또는 기관지 또는 근골, 뼈, 그 다음에 사지와 그 다음에 혈 또는 배꼽 부위를 경금의 인체에 해당하는 부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 상징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늘에서는 서리와 이슬, 땅에서는 완금 장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숙살지기, 또 의리, 또는 냉정함, 또는 용감한, 변혁함, 또는 성질이 급속하게 변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견실하고, 그 다음에 강제, 명예, 또는 포악하고, 또는 잔인함 등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오합지졸, 왜? 우두머리가 없는 동물이 까마귀예요. 아주 잘난 맛에 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금을 까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질서가 없고 깡다구를 부린다는 의미에서 경금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경금이죠. 경금은 임수를 만나면 깨끗해져서 금수쌍청해지고 맑아지고 단련되지만 정화를 만나면 재련이 돼서 예리한 칼날의 기상을 의미하는 것이 경금이다. 그러니까 경일주는 임수와 정화를 보면은 좋겠죠. 추나절에 태어나면 진토와 그다음에 축토의 생기를 얻는다. 그러니까는 습한 토의 기운을 얻어야지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미토와 술토는 건조해서 금을 생하지 못하니까 조화가 부족해서 약해지는 것이 이 경금의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목을 어떻게 해요? 벌목을 해서 무엇으로? 경금으로 벌목을 하죠. 그래서 경금이 벌목을 해서 필요한 제목으로 만들고, 만약에 을목을 만나게 되면 을목은 유하지만 을하고 경을 어떻게 해요? 합을 하죠. 을경을 합을 하기 때문에 유정한 것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목을 만나면 벌목을 해서 필요한 제목으로 만들고, 만약에 을목을 만나면 합을 해서 유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태어나면 윤습한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절에 태어나면 온난한 것이 필요한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강석,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상강, 24절기에서 상강을 전후한 경일에 첫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그때 숙살지기로 무섭게 보이고 음산하고 의리가 있지만 강렬하고 냉정해서 결단성은 좋으나 속단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흠인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추수의 계절로 마무리를 잘한다. 변화와 개혁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경금의 특징이다. 경금일주는 마무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변화와 개혁을 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바꾸기를 좋아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한 경금은 위엄과 그다음에 강건한 성정 그리고 의협심이 강하다.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이 경금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일단 경금은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고 겉보기에는 냉정하긴 하지만 내면 속에는 따뜻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몸에 근기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일주들은 몸에 근기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 경금일주다. 그래서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고달픈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금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경금은 혁명과 그다음에 혁명과 개혁에 관한 열정, 그다음에 투철한 정신력으로 스스로 내린 판단과 그다음에 결단력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굉장히 예민해서 사물을 깨뜨리는 관찰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한 것이 흠이긴 하죠. 그 다음에 결단력이 빠르고 과감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이 경금의 장점이다. 그래서 강한 의협심에 용감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그 다음에 동료애나 소속감이 남달리 강하다. 소속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강자한테는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약자는 도와주는 희생정신이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인정도 많고 또 눈물도 많다. 원래 일반적으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 눈물이 많은 건 당연한 거죠. 또한 경금은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사가 분명하다. 그래서 책임감과 공사가 분명해서 지도력과 그 다음에 표현력이 강한 소신에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주위에서 좋아한다. 아싸라다 이런 얘기죠. 아싸라다. 끊고 맺는 것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밖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내면의 견고함과 그다음에 위험 있는 강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우렁차고 주고받는 계산이 정확한 것 또한 경금의 장점이다 그랬죠.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계산도 정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단 경금이 신앙하고 그러니까 경금일주가 신앙하고 그 다음에 수목이 왕하면 눈썹이 굵거나 또는 눈썹이 거칠고 그 다음에 신체는 풍만해서 남을 제압하는 그런 위험 있는 그런 기품이 있는 것이 경금일주다. 그럼 경금일주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경금일주의 단점은 일단 명예욕이 강하다. 명예욕이 강해서 의리를 따지다가 실속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 경금의 단점이죠. 워낙 과격하거나 또는 독선적인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과격하거나 독선적인 강한 카리스마로 인해서 적을 만들 수가 있다. 적을 만들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너무나 강한 카리스마 때문에 남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경금일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교 또는 대인관계에서 남을 표현할 줄 몰라 관용할 줄 모르고 정열과 냉혹함이 큰 차이로 친해지기 어려운 상대가 경금일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남하고 친해지기 어렵지만 한번 친해지면 또 더 변하지 않는 것이 그런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금일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주위에 어떤 일주를 가졌느냐, 어떤 글자를 연애월에 시에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정은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일단 마음은 여리다. 그러니까 겉은 강인한 것 같아도 속에는 정이 많아서 일단 마음이 여리다. 그래서 남들한테 별로 이렇게 겉이 이렇게 강하니까
따뜻한 그런 정이 없겠죠. 그래서 외로움을 잘 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일주들을 설득을 하면 다른 식간일주보다 쉽게 끌려오는 양간이다. 그래서 가장 강하기도 가장 또는 약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면서 또 가장 강한 것이 경금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성에게 쉽게 정을 주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일단 사랑을 하게 되면 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경금이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완곡한 성격으로 상대의 흐트러진 행동을 보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남들이 어때요? 별로 다가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혼자 어떻다? 외로움을 잘 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경금의 단점은 어떤 것이냐? 책임감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것이 경금일주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 경금이 흉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가을살이의 모든 초식, 모든 초목과 그 다음에 곡식들을 죽이는 것처럼 포악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충동이 많고 조그만 일에도 성질을 잘 낸다. 성질을 부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태거하면 경금이 태거하면 비애와 걱정과 그 다음에 원망심이 많은 것이 경금이다. 용감함이 너무 지나쳐서 잔인하고 무모한 것이 경금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불급하면 부족하면 결단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사건건 남에게 시비를 붙는 것이 경금이다. 그래서 경금은 어떤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가? 만약에 화가 왕하면 폐와 기관지가 약하고 경금일주가 화가 많으면 폐와 기관지가 약하고 만약에 금수가 왕하면 소년기에 천식과 기관지가 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직업으로는 뭐가 있느냐? 법조계 또는 군경 또는 무관, 의사 또는 조선, 중장비 또는 운동선수 힘이 좋으니까 운동선수 또는 간호사 또는 중공업 또는 친구사 또는 통신사, 사회운동가 등의 인연이 많은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경자일주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경자일주는 60갑자에서 몇 번째 해당하는 거니 37번째 37번째 해당하는 것이 갑자일주 병인장명 무진기사에서 순서로 가면 37번째 일간이 일주가 경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자일주는 천기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석, 그 다음에 상관을 끼고 있죠. 상관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낙정관살, 그 다음에 도화살 또는 금수가 쌍청 금을 물로 씻어주니까 청하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양이나 안으로는 음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자일주들은 미인이 많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중에 임수와 계수가 암장이 되어 있어서 식상이 왕성하다. 그래서 금생수하죠. 그래서 식상이 왕성해서 약하다. 왜? 내 몸을 설계를 시키니까. 그러나 덕합기인이 되어서 천우신조의 혜택이 있는 것이 경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이 경자는 경이 지지에 자를 깔았을 때 12운성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 자를 깔 수 있는 것은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가 있죠. 그래서 갑목이 지지에 자를 깔았을 때는 목욕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병화나 무토가 지지에 자를 깔았을 때는 태지에 해당하고 경금이 자를 깔면 사지에 해당하죠. 경금이 자를 깔면 사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임수가 자를 깔면 제왕지에 해당하죠. 이 자 속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임수와 계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의 입장에서 임수는 뭐예요? 금생수하죠. 그렇죠? 금생수 하는데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죠. 그래서 경자일주는 식신과 상관을 지지에 깔고 있다. 그래서 금생수하니까 내 기운을 설계하니까 내가 많이 약하다. 그래서 주위에 인수나 또는 비겁이 있으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는
쥐를 얘기하죠. 쥐. 그래서 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위험을 예견하는 본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쥐죠. 쥐는 일단 영리하고 재빠르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근면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쥐죠. 그다음에 다산의 상징이죠. 쥐는 자식을 많이 낳죠. 그래서 쥐는 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냐? 3일만 굶으면 이 쥐들은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려고 뭐든지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근면한 것이 쥐들의 특징이죠. 이 경자일주들은 일반적으로 판검사로 잘 나간다. 판검사로 나가고 군계통이나 또는 정보계통으로 그 다음에 경자일주로서는 드물다. 판검사로 나가고 군계통이나 정보계통으로는 드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자일주의 직업을 보면은 일단 재주가 총명지상이다. 그래서 상적이 되면 활인업, 사람을 고치는 활인업이나 의사, 법관 또는 경찰 또는 군인 또는 교육계에서 대성을 하지만 만약에 합격이면 유흥업이나 식당 또는 여관이나 투기 또는 도박 이런 것에 인연이 있는 일주가 경자일주다. 이 경자일주들의 성정을 살펴보면 경자일주는 일단 의리지상이다. 의리가 강하죠. 의리가 강해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하극성의 기질이 있다. 들이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기가 강해서 약자에게는 약하고 강자에게는 강한 하극성의 기질이다. 그건 왜 그러냐? 일지에 상관이 깔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혜롭고 청명하고 그 다음에 손재주가 있다. 누가? 경자일주가 그렇다는 얘기죠. 주중에 병화가 흉하고 만약에 신앙하여야 대격이 될 수 있다. 주중의 병화는 흉하고 일단 주중의 병화는 흉하고 신앙하여야 대격이 될 수가 있다. 수만 왕하거나 또는 수가 너무 왕하거나 또는 신태왕하면 사기꾼이나 깡패 등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관제구설이 많다. 그래서 유흥업계 또는 철학관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다. 금과 수가 많고 관이 없으면 관이 세를 이루지 못해서 창백한 사람이 돼서 돈이 따르지 않는데 이를 금수쌍청이라고 하죠. 일지상관이기 때문에 의사나 방송국, 교육자에도 많이 보는 일주다. 말을 잘하죠. 지혜도 좋고. 재물은 유동이 많은 편이다. 처가 실패할 수가 있다. 여자는 남편의 자리에 자식이 있으니까 식신상관은 뭐야? 관을 극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있는 형국으로 그러니까 식상이 관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 자리에 득자 구별, 그러니까 자식을 득하고 남편과는 어떻게 이별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경자일주 여자들은 남편을 별로 왜 자식을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일주가 경자일주죠.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성이 있으면 아주 잘하고 이익이 없으면 아주 냉혹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자일주다. 자기한테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면 아주 잘해주는데 만약에 이익이 없다면 아주 냉혹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자일주다. 일단 지지에 상관을 깔고 있다고 했어요. 상관은 강건한 의리지상이다. 그래서 약자에 약하고 강자에 강하다. 그래서 하극상 기질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자의 물상을 보면은 가마솥, 솥에 경금이 가마솥이죠. 그 다음에 가마솥의 물로 불의 온도에 따라서 불이 온도가 세지면 물이 뜨거워지고 불이 없어지면 차가워지죠. 그래서 다양한 변화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자일주들은 총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재주와 그 다음에 예술적, 창조적으로 날카로운 비평 그런 걸 잘해서 문장과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다방면에 능력이 있는 것이 경자일주다. 금한순행과 그 다음에
외화 내빈, 겉은 화려하고 속은 가난한 그런 겉만 화려할 뿐 마음은 늘 고독한 것이 경자일주다. 그래서 차갑고 냉하고 이러기 때문에 금수, 금한, 순행. 그래서 외화 내빈의 겉만 화려하고 마음은 늘 고독한 것이 경자일주다. 그렇죠? 일단 주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신의 일만 주장하는 그런 기질이 강하고 우환이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경원의 대상, 남들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대상으로 고독을 자초하는 일주가 경자일주다. 또한 경자일주는 굉장히 깨끗하죠. 그렇죠? 청백하긴 하지만 뭐예요? 수지 청즉 무어. 그러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재물보다는 명예가 더 좋은 명이다. 그래서 경자일주는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는 못하죠. 그래서 재물을 취하는 것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경자일주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선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자일주들은 일단 과역은 금물. 하지만 남다리 재물욕심이 강해.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기에게 필요하면 잘하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냉혹한 면이 있다라는 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속적인 반복을 해야지만 공부의 효과를 올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 교육학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나선식 수업이라고 그랬죠. 나선식 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공부는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무슨 학습? 반복 학습.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학습의 가장 좋은 효과다 그랬어요. 자, 경자일주는 어떻다고요? 자기에게 필요해지면 알을 잘하고 이익이 없으면 냉혹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자일주더라. 그렇죠? 만약에 경자일주가 신약하면 귀가 얇아서 남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고 밑에 사람으로부터 기만, 배신을 경험할 수가 있다. 경자일주가 여색을 밝힐 경우에는 망한다. 상관격에 생재가 되지 않으면 식상이 죄를 상하죠. 그렇죠? 식상이 죄를 상하는데 만약에 죄를 상하지 못하면 결과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혼탁하면 실속이 없는 건달 생활에 관제가 많이 따른다. 사기성이 농후하고 그다음에 유시무종. 일의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유시무종으로 끝까지 성취되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 경자일주의 성정은 그렇고 그럼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경자일주의 남자는 그럼 어떤가? 남자는 일단 강건하고 또 의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강건하고 의리상으로 타고난 재주와 총명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격이면 의사나 법관, 경찰, 군인 또는 교육계에 진출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지만 하격이면 위타진력, 반성기욕 뒤집어지는 거죠. 남에게 도움을 주고도 욕만 먹는 사주. 남에게 도움을 주고 욕만 먹는 사주로 실속이 없고 백수건달로 전전할 수 있다. 그래서 경자일주가 상격이 되면 크게 성공을 하지만 만약에 합격이 되면 백수건달로 전전할 수 있는 것이 경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격이 또 낮으면 관제가 많이 따른다. 사기성이 농후하고 또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유시무종으로 끝까지 마무리되는 일이 없는 일주가 경자일주 남자다. 그러니까 어떤 격을 갖추느냐,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런 합격과 상격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죠. 상격이든 합격이든 일단 처금은 불안하다. 격이 좋든 나쁘든 일단 부부궁은 처금은 불안해서 실패를 하거나 또는 여자를 바꾸는 경향이 많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무쇠솥 때 물과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뜨거우면 물도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것이 경자일주다. 상격자에 한해서 상격에 한해서 합격자는 아니고 상격자에 한해서
자식복이 있고 대개 자식을 두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는 자식을 두기 어렵지만 상격은 자식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어도 불효하거나 또는 양육하기 어려운 일주가 경자일주 남자들아 신용과 초지일관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만약에 사업자는 유흥업이나 음식물업 또는 전자, 기계, 만약에 화가 간일 경우에는 전자계통에 기계계통에 그런 인연이 있고, 일단 부부궁은 나쁜 것이 경자일주의 남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경자일주의 여자는 어떤가? 경자일주의 여자는 일단 지혜롭고 총명하고 머리는 좋다 그랬어요. 남자든 여자든 지혜롭고 총명하고 머리가 좋다. 여자는 신경이 예민하고 남자를 우습게 알고 남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약간 이기적인 편이다. 밑에 뭘 깔았다고 했어요? 식상을 깔았다고 했죠. 식상은 남편을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극관이죠. 관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고 자식을 더 소중하게 하는 그런 일주가 경자일주 여자다. 이런 얘기예요. 상격이 되면 여자가 상격이 되면 남편도 권력계통의 인연이 많지만 만약에 하격은 득자부별, 그러니까 자식을 얻고 남편과 이별하는 득자부별, 남편이 모자람을 자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즉 부부궁이 무상하고 본인이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남자에 대해서 실증을 빨리 느끼고 또 상대방도 나한테 권태를 빨리 느끼게 되는 일주가 경자일주 여자이더라. 섹스를 좋아하는 편이고 인정은 많은 편이고 만약에 사정을 하면 보증을 잘 서는 사람이다. 그래서 관제를 주의해야 한다. 공방수가 있는 것이 경자일주 여자이더라. 또 상관이 관을 본 거죠. 상관 경관이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또 아니면 만나 있는 남자와 연애를 하는 일주가 경자일주 여자더라 이런 얘기죠. 남편이 무덕해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관제의 주의를 요하는 일주가 경자일주다. 맹대하증으로 불감증이나 불임이 의심되기도 하는 일주가 경자일주다. 만약에 경자일주가 경호년을 만나면 좌우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간이 같고 지지는 충을 한다. 이러니까 이럴 때는 어때요? 조심해야 되겠죠. 예는 방면 아니면 유흥업소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일주가 경자일주 여자이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해서 경자일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